사계절 화단 조성할 때 되게 궁금하신 점 많으실 거예요. 사계절 동안 화단에 식물이 바뀐다고 하는데 대체 어떻게 바뀌는 걸까? 어떤 식물을 어느 때에 볼 수 있는 걸까? 그 전에 또 어떻게 심어야 그때 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현재는 6월 말이기 때문에 제가 6월 말부터 7월, 8월, 9월 늦여름까지를 볼 수 있는 식물, 그 식물들을 지금부터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세히 좀 보시면 이런 식물들을 우리 집 정원에 심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지금 심게 되면은 9월까지는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대표적인 게 루드베키아예요. 루드베키아는 6월부터 피기 시작해서 사실은 이제 9월이 될 때까지 계속 피고 지면서 좀 올라와요. 그런데 지금이 절정이고요. 7월까지가 절정일 테고 8월 넘어가고 이러면 점점 세력이 좀 약해져요. 끝은 계속 있기는 하지만요. 이 밑에서 또 새로운 꽃이 피어나기 때문에 꽃대를 좀 잘 잘라주시면 좀 오래도록 장시간 보실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루드베키아 소개해드리고요. 루드베키아는 제가 씨앗을 좀 뿌렸어요. 씨앗도 뿌리고 실제로 심기도 했는데 루드베키아 꽃의 모양이 굉장히 제각각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제각각이어서 그거를 보는 재미도 충분히 있습니다. 멀리서 봤을 땐 노란색인데 가까이 와보면 굉장히 다른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요 낫달맞이라는 분홍색 저희 이제 종아리 중간 정도쯤 오는 식물이에요. 이런 식물들은 저희가 필러라고 해요.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식물들을 저희가 돛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튀어오른다라는 뜻이고요. 이런 거를 필러라고 하는데 이 초본 식물 화단이지만 사실은 높낮이를 저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식물을 심어야 돼요. 그래서 튀어 올라오는 식물에 이런 루드베키아나 리아트리스 이런 게 있다면 이런 그 종아리 중간 정도 오는 이런 식물들, 필러 역할을 해주는 이런 식물들도 잘 심어주셔야 서로 지지도 되고 그리고 땅을 또 색상을 메꿔줄 수 있기 때문에 잘 심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낫달맞이라고 하는 이 식물인데요. 이것도 늦 여름 그리고 초가을이 될 때까지 계속 피고 제거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필러로서 추천드리는 식물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잎이 아예 자색을 띠고 있는 자색 자엽 호케라라고 하는 식물이 있어요. 이 호케라는 지금 꽃이 피었다 졌는데요. 꽃이 이런 식으로 또 올라오기도 하는데 꽃은 이제 피고 나면 저희가 잘라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여기도 종아리에 살짝 그 종아리 중간 정도 오는 이 정도 높이에서 이렇게 진한 자주색 잎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그 초록의 식물들과 대비를 뚜렷하게 이루어서 제가 이 호케라 자주색도 추천을 드립니다. 필러 역할을 아주 잘해줄 거예요. 그리고 요 뒤쪽에 보이시는지 모르는데 벌써 국화가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뒤에 있는 게 원평 소국이라고 하는 국화고요. 저 뒤에 있는 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소국이라고 부르는 건데 제가 진한 자주색을 작년에 넣어놨거든요. 올해 벌써 지금 꽃망울이 맺혀 있기 때문에 제 느낌에는 한 8월 7월 그 말 넘어가면 좀 꽃을 피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국화 종류들, 소국 종류들 여기도 그 늦여름 식물로 추천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아스틸베라고 하는 노루 오줌이라고 하는 식물이에요. 약간 향기가 저는 노루 오줌 향기를 맡아본 적은 없는데 약간 그 씨가 맺혔을 때 향기가 좀 그런 쾌쾌한 냄새가 좀 나서 노루오줌이라는 조금 예쁘지 않은 이름을 달고 있기는 한데요. 실질적으로 이름만 그럴 뿐 공식 이름은 아스틸베라고 하고요. 이 아스틸베는 그늘에서도 잘 자라고 또 양지에서도 잘 자라는 굉장히 기특한 식물이고 그리고 잎이 정말 예뻐요. 잎이 이렇게 그 잘게 부드럽고 고운 느낌의 잎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러로서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꽃을 피우는 이게 꽃을 피웠는데요. 이제 질 거예요. 여름에는 안 이제 지금부터는 지고 나면 안 보이지만 이렇게 진한 자주색부터 또 흰색도 있어요. 이런 분홍색도 있고요. 이런 꽃까지 피워주기 때문에 아스틸베도 추천드리는 식물입니다. 그리고 돛으로 올라오는 식물 중에 이거 너무 멋진
멋지죠. 이게 굉장히 멋진 식물인데 리아트리스라고 해요. 이게 흰색도 있어요. 흰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는데 지금 저는 보라색을 넣어놨거든요. 지금 리아트리스 제 키가 160 정도 되는데 저 여기 지금 여기 어깨 가슴 위까지 올라오니까요. 키가 한 1.3m는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올라오고 탐스럽게 이 끝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이어서 저 뒤에 이렇게 쭉 핀 거 보이실 텐데요. 이렇게 피어서 돛으로 횃불을 든 것 같은 느낌이죠. 보라색. 요 리아트리스도 여름꽃으로서 굉장히 훌륭한 관상 효과를 주는 꽃이어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사실은 제가 조금 전에 잘랐어요. 왜 잘랐냐면 이게 가우라라고 하는 바늘꽃이에요. 그런데 가우라의 특징이 조금 키를 너무 많이 키우게 되면 휘청거리면서 주변 식물들을 좀 덮어서 지저분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잘라주시면 이 안에서 다시 옆으로 가지가 갈라져서 나오면서 키는 작아지고 더 좀 풍성해지면서 꽃을 피우는 효과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가우라 추천드려요. 가우라는 정말 장시간 꽃을 피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초가을 10월 달까지도 가우라는 계속 보실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또 필러 역할을 해주는 매월이 있어요. 이 매월이라고 하는 요 약간 고사리 종류의 일종이기는 한데요. 저쪽 남반구 쪽 뉴질랜드나 호주 지역에서 자생하는 식물인데 날씨만 따뜻한 곳이라면 이 메어리도 충분히 필러로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굉장히 가늘고 고운 잎을 가지고 있고 풍성해서 화단을 덮어주는 가운데 역할을 해주는 필러 역할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짝 지나쳤는데 수국은 이미 이 수국은 봄에 피는 수국이었거든요. 흰줄무늬 수국이라고 품종명을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부르는데요. 여기 지금 꽃이 이렇게 맺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꽃이 필 건데요. 수국은 여름꽃이에요. 여름꽃이어서 물을 좀 좋아하는 게 좀 특징이기는 한데요. 그래서 물을 좀 많이 주시기는 해야 되고, 그리고 직사광선을 너무 받게 되면 이렇게 좀 타들어가는 증상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름을 지켜주는, 그리고 꽃이 굉장히 화려한 식물이기 때문에 제가 수국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요, 저는 이렇게 잎에 흰색 색감이 있는 이런 식물들을 필러로 쓰는 거를 되게 많이 좋아하고 많이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 흰색은 초록색과 대비를 이루고 다른 또 꽃이 피는 원색의 꽃이 피우는 식물들을 좀 완화시켜줘서 색상을 조금 더 부드럽고 그리고 좀 온화하게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은쑥이에요. 은쑥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하설초도 있고요. 아르메니아 쑥이라고도 하는데 공식 학명은 아르테미시아라고 하거든요. 이런 종류들을 심어서 필러로 심어주시게 되면 다른 식물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충분히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자주색으로 이렇게 꿀풀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식물이 있어요. 이 식물을 리키마시아라고 부르는데요. 이 리키마시아 같은 경우도 저렇게 진한 자주색을 보여서 은은한 그 초본 식물 사이에 저렇게 진한 자주색이 들어가면 굉장히 좀 색상이 고급스러워지는 특징이 있거든요. 고급스럽게 연출하면서 너무 또 강하게 많이 심으면 식물 화단이 너무 어두워져요. 진한 색감을 너무 많이 심으면 어두워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밝게 연출을 하시되 중간중간에 이런 크림색 다크를 좀 넣어주시면 그 화단 조성 자체가 굉장히 좀 고급진 색깔 감각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지금 이게 꼬리풀이에요. 꼬리풀 중에 하얀색을 제가 골라왔는데요. 리아트리스처럼 이런 형태로 꽃을 피우는데 좀 더 굉장히 작고 그리고 더 좀 디테일 있게 피는 꽃인데요. 이 흰색으로 피어나서 다른 주변 식물과의 조화를 맞추기에, 그리고 키도 제가 봤을 때는 무릎을 살짝 넘기기 때문에 중간 역할을 해주기에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요, 키가 큰 식물들을 제가 다 뒤쪽에다 심었어요. 뒤쪽에 보시면 칸나가 있고요, 접시꽃도 있어요. 접시꽃은 단연도 있고 1년도 있지만 단연이라고 해도 오래 살지 못해요. 그래서 1년생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키가 제 키를 훌쩍 넘길 거기 때문에 저 조명이 있는 그 뒷자리에 넣어서 아마 이 정원을 7월, 8월에 오시면 칸나랑 저 접시꽃이 두드러지게 키를 올려서 저 조명의 가운데쯤까지도 채우는 그런 광경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거를 짐작을 하고 심어놨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6월 말인데 7월, 8월, 9월의 모습이 상당히 다르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제가 유카라는 것도 심어놨어요. 유카꽃은 제가 중간에 좀 보여줄 텐데 저 뒤편에 있어요. 유카꽃도 굉장히 흰색으로 초롱으로 예쁘게 나오는 꽃이기 때문에 여름 식물로서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유카는 더 좋은 점이 겨울에도 상록이에요. 상록으로 피기 때문에 겨울에도 저 모습을 좀 지켜줄 수 있다. 잎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제가 좋아하는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제가 여기 중간에 한번 볼게요. 지금 오늘 심은 식물이 있는데요. 요거 에키네시아예요. 에키네시아 오늘 조금 더 보강했어요. 에키네시아는 얼핏 보면 루드베키아랑 조금 닮았다고, 왜냐하면 가운데 이렇게 디스크가 있고 꽃잎이 가짜 꽃잎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얼핏 보면은 루드베키아를 닮은 듯 보이지만 전혀 서로 종이 다른 식물이고요. 루드베키아도 마찬가지지만 에키네시아 단연이기 때문에 해마다 올라와요. 그리고 에키네시아는 정말 최장으로 꽃을 피우는 꽃 중에 하나, 초본 식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초본 화단에 제가 되게 추천을 많이 드리는 식물 중에 하나예요. 개화 시기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꽃이 한번 피고 나면 근 한 달간 이 모습으로 펴 있고, 그리고 다른 꽃이 또 여기 새로운 꽃 올라오는 거 보이시는데 이게 이제 막 피어날 꽃이에요. 이건 이미 피어 있는 꽃이고요. 그래서 장시간 피어 있고요. 살짝 만져보시면 루드베키아는 되게 보들보들한데 에키네시아는 되게 꺼끌꺼끌하게 굳어져 있는 꽃이기도 해요. 그래서 더 오래 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꽃도 지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저렴한데 그리고 필러로 넣었을 때 너무 좋아하는 꽃 중에 하나가 백묘국이에요. 이 백묘국 보시면 정말로 이름이 왜 백묘국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백색 잎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는 더 좀 커질 수도 있어요. 더 많이 이렇게 우거질 수도 있는데 워낙 다른 식물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우거지지는 않는데요. 여기 꽃 이렇게 노란색으로 피어나요. 이 꽃도 너무 예쁜데 저는 사실 이 잎 때문에 많이 추천을 드려요. 다른 식물과 현격하게 초록색이 다르기 때문에 심어졌을 때 이 화단을 조금 더 환하게 밝혀주는 그런 대표적인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보식한 식물 중에 요 맨드람이 있었어요. 이 맨드람이 우리나라 분들 많이 좋아하시는데 최근에 맨드람이 많이 사라져가지고 많이 심기 어려웠었는데 요즘에 또 그 식물 시장에 공급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요거는 노란색인데 진한 빨간색도 있고 또 분홍색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저는 오늘은 요 노란색하고 진한 빨간색을 같이 이 안에다가 섞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맨드라미 있는데요. 맨드라미는 1년생이에요. 그래서 심어주시고 내년에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계시면 안 되고요. 올해 충분히 다 보시면 맨드라미의 경우 아마 10월 말까지 이 자리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해서 계속 있어줄 거고, 대신 내년이 되면 안 나오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시 좀 심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면 이거 지금 보이네요. 지금 사계절 나오는 수꾼 셀비어라고 해요. 수꾼 셀비어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보라색으로 꽃을 피우고요. 여기에 이제 향기도 조금 나기는 하는데요. 향기도 나긴 하는데 수꾼 셀비어까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여름에 보실 수 있는 식물 중에서
제가 고른 식물들은요, 조금 더 분위기가 내추럴하게 보일 수 있는 식물들을 조합한 거예요. 그래서 색감도 제가 봤어요. 색감은 주로 제가 쓴 색감이 노란색, 보라색, 그리고 크림슨이라고 하는 진한 자주색을 뭔가 포인트처럼 넣어주는 그런 효과가 나게끔 이 화단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색상은 노란과 보라를 베이스로 진한 크림색이 톡톡톡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으로 색상을 조절했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키의 조절이 조금 들어갔죠. 키가 좀 제 가슴께까지 오는 데에서, 그리고 허리께까지 오는 식물, 또 허벅지까지 오는 식물, 무릎까지 오는 식물, 그리고 이 밑에 발목쯤에 오는 식물로 이 수직의 기울기 조절도, 기울기가 아니라 이렇게 높이 조절도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화단 자체의 구성은요, 이게 동그란 화단이기 때문에 사람이 보는 방향이 밖에서 안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예요. 그래서 지금 조명이 들어가 있는 저 가로등을 중점으로 해서 가로등 주변은 키가 높은 거를 심어놨고요. 점점 낮아지는 그런 형태로 약간 뿔처럼 생겼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그 뿔을 연상시키는 그런 높이로 조율이 돼서 식물이 심어졌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계절 이런 화단은 저는 누구라도 정원을 즐기는 가장 핵심 정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원의 사계절을 내내 보실 수 있고,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즐거움을 만끽하실 수 있는 정원이기 때문에 이런 사계절 초본 식물 화단은 크든 작든 다양한 모습으로 한번 연출해 보시면 어떨까 추천드립니다.